대표님 뭐 발행하셔도 갑이니까 그 거래처가 갑 거래처니까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56% 정도 받아야지 본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 사업자 대표님께서 깜짝 놀래요.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여러분, 사업체가 점점 성장하고 정상적인 사업체라면 세금은 비율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럼 사업주분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적법하게 절세를 하면 좋으나 가끔 사업하시면서 편법적인 비용 처리에 대해서 유혹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세금 계산서 발행을 부탁받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가세만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는 분을 소개받아 보신 적 있어요? 이 세금 걱정 때문에 부가세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편법적인 비용 처리를 찾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다는 사업자를 접하곤 하죠. 이게 뭐 소개든지 지인이든지 이 악마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세금 계산서를 부가가치세만 주고 사거나 부가세만 받고 내가 발행해 준 경우에 세무조사는 물론 법원까지 가서 재판까지 받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그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줬는데 재판까지 받는다고? 이렇게 의아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사업자들이 흔히 하는 편법적인 비용 처리인 악마의 유혹이죠. 가짜 세금 계산서 들어보셨나요? 가공 세금 계산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사업하시는데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사업주분들은 보통 연말이 되면 내년에 법인세가 얼마 나올지 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12월 정도 되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한 11월 달까지 가결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소득세가 얼마 나올지 법인세가 얼마 나올지 계산해서 말씀드리거든요. 뭐 정확한 세액은 아닐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아웃라인을 잡아드리죠. 내년에 이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12월 달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매출이 확 뛰거나 마진율이 너무 좋아서 비용이 없으신 분들은 이때만 되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해요. 부가세만 주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매입을 얼마 정도 맞춰야지 세금을 어느 정도 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알면서도 다시 되묻죠. 그 거래도 없으신데 계산서 매입을 맞춰주시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여쭤봐요. 그러면 사업을 어느 정도 하신 사장님들은 대충 다 아세요. 부가세만 주고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세는 어차피 내가 낼 거니까 이 낼 거를 이 사업주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는 사람한테 낼 뿐이고 나머지 그 공급 가액에 대해서 비용 처리 받을 수 있으니 난 세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내가 이득 맞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여쭤보시죠. 흔히 말하는 가짜 세금 계산서, 가공 세금 계산서라고 저희는 부르거든요. 이제 가짜 세금 계산서라고 말할게요. 실제가 아니니까. 저는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받는 행위, 이 가짜로 발행받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절대 하지 마시라고. 대표님, 이거는 악마의 유혹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짜 세금 계산서 잘 안 해요. 보통 매출이 많은 성실 사업자분들이나 개인 사업자분들이 이런 유혹에 이제 노출되는데 매출에서 비용 빼면 순이익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순이익이 2억 정도 되는 개인 사업자와 1억 정도 되는 개인 사업자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순이익이 2억 정도 되는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서 대략적으로 소득세를 6천만 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득금액 2억에 건강보험료 8%가 적용되면 1,600만 원 정도 나오니까 둘만 합쳐도 7,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에 반해서 순이익이 1억 정도 되는 개인 사업자분들은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합쳐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준조세인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800만 원, 2,800만 원 정도 납부하시게 되겠네요. 이때 순이익 2억 정도 되시는 개인 사업자분께서 세금을 줄이고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가짜 세금 계산서 1억짜리를 발급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세금 계산서를 파는 사람한테 1억의 부가가치세 10%인 1,000만 원을 주고 세금 계산서를 받겠죠. 부가세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이 파는 사람한테 준 1,000만 원의 부가세액은 부가세 때 공제로 돌려받겠죠. 그리고 이 1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하겠죠. 그럼 순이익이 2억인 개인 사업자가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7,600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과 준조세가 2,800으로 확 줄게 돼요.
엄청난 효과죠. 이거 여러분이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 거래가 진짜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세금 계산서를 판 사람, 발행해 준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부가가치 신고를 안 할 확률도 크고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발행해 준 사람이 납부를 안 하면 세무서에서는 발급 받은 사람한테 이 거래가 사실인지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소명 확인서가 날라와요. 세무서는 소명 확인서를 그냥 보냈을까요? 다 알고 보냅니다. 99%는 이건 가짜 세금 계산서야 라고 판단하고 보내는데 정말 세상에 만에 하나 1% 정도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확인차 보내는 것 뿐이에요. 아마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업자는 여러 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부가가치세만 받고 엄청난 세금 계산서를 남발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 세액만 받고 납부 안 하고 잠적한 경우에요. 소명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렇게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무효죠. 그럼 이 거래 자체가 무효일 때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먼저 거래 자체가 무효니까 이 부가가치세 내가 1,000만 원 공제받은 거 내야겠죠? 그럼 1,000만 원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1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가지고 장난을 쳤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한 3% 정도 붙어요. 그럼 1억에 3%니까 300.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했잖아요. 원래 1,000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내가 공제 받았으니까 이 납부한 세액의 40% 정도는 너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했으니까 그것도 내.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에 40%인 400만 원을 또 내야 돼요. 이 금액만 합쳐도 1,700만 원인데 이 금액 이외에 우리가 발급한 사람한테 1,000만 원 준 거 있잖아요.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분이랑은 연락 자체가 닿지 않을 거예요. 그 돈도 못 받겠죠? 그러면 이것만 합쳐도 2,700이에요. 근데 세무서에서는 당장에 소명 안내문을 보내지 않아요. 빠르면 1년 뒤, 늦으면 2년, 3년 뒤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1년 뒤에 내가 만약에 이 소명 안내문을 받아서 부인을 당했다. 그러면 내가 납부할 기간에 이자가 계속 붙었을 거예요. 1,000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8에서 9% 정도 붙거든요. 그럼 이것만 해도 한 100만 원 되겠죠? 그럼 이 부가가치세 부분만 따져도 벌써 2,800이에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또 뭐가 있죠? 1억에 대해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한 거 있죠. 내가 순이익이 2억인데 종합소득세를 냈다 그러면 6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가짜로 1억 비용 처리를 하면서 나는 순소득 1억 사업자로 신고해서 2천만 원만 냈으니 이 4천만 원 납부하셔야겠죠. 여기다가 소득세도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으니 이 부분도 40% 가산세 붙겠죠. 그럼 4천만 원에 대한 40%의 가산세 1,600만 원, 여기다가 4천만 원에 대한 1년의 이자 가산세 300만 원, 이것만 합쳐도 5,900이에요. 여기에 추가로 또 뭐가 붙죠?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가 플러스 알파로 또 붙겠죠. 자, 부가세와 소득세, 건강보험료까지 하면 거의 억대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금 계산서 가지고 장난친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다 끝나고요. 이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검찰로 넘깁니다. 이 세금 계산서라는 거는 거래 질서를 위한 상거래의 영수증인데 이거 가지고 장난을 쳤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검찰 고발까지 해요. 그럼 그때는 세법이 아니라 형사법으로 넘어가요. 형사법은 뭐죠? 징역도 살 수 있고 벌금도 낼 수 있고 집행유예도 받을 수 있죠. 결국에는 전과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벌금형을 받고요. 이 벌금을 못 내면 노역도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쳐줬거든요. 지금은 조금 더 올랐을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사거나 발행받으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제가 10년 동안 아는 지인인데요. 해도 됩니다. 믿을만해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매입 자료가 너무 많아서 발행해준대요. 이 매입 자료가 많다는 거는 매출 누락이거든요. 이 매출 누락한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는다? 이분이 만약에 세무조사에 걸려서 타고 넘어오면 연쇄적으로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발행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가 이 가짜 세금 계산서로 다 소명받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은요, 이 사건이 터지는 순간 연락이 안 될 거고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로 비용 처리하다가 두 가족 모두
재판받는 경우도 봤어요. 이게 한쪽이 절대 안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 거래처 중에 세무조사를 받아서 내 계좌까지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탈세 제보를 받아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다면 하셔도 되는데 굳이 사업을 하면서 폭탄을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거래처에서 비용이 모자르니까 부가세 줄 테니까 세금 계산서 좀 발행해 주세요. 이렇게 또 제안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수고했으니까 부가세 10%랑 5% 줄게, 저한테 세금 계산서 좀 발행해 주세요. 내 갑의 거래처예요, 그게 또. 그럼 이걸 해야 되나요? 자, 내 세율 구간이 35%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거래처한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순간 부가세 10%는 받아서 내야 되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 행위를 하는 순간 내 세금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38.5%를 더 내야 돼요. 거기다가 건강보험료도 8% 정도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내가 15%만 받으면 안 돼요. 부가세 10%랑 건보료 8%랑 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 합친 38.5%, 이거 다 합치면 56% 정도는 받아야지 본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표님, 뭐 발행하셔도 갑이니까, 그 거래처가 갑 거래처니까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56% 정도 받아야지 본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 사업주 대표님께서 깜짝 놀래요. 그러네요, 건보료도 있네요, 소득세도 올라가는군요, 하지 말아야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거래처에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주는 순간 그 거래처 사장님의 세금도 내가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할 말이 많고 사례도 많지만 오늘은 영상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사업주분들이 이 당장에 부가가치세만 보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뒤에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건보료도 있다, 이것까지 취합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절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시는 일은 없으실 거고 발행하시는 일도 없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사업주분들께서 사업을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